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저희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편하게 그냥 진행을 할 거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예, 낭만 고양이님 반갑습니다. 어, 파이썬이 오늘은 실습을 막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대면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게 저희가 만나질 못하니까 실습을 막 해보면서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문법을 익히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시작을 하려면 일단 파이썬을 구동하기 위한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제가 항상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음. 파이썬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돼요. 파이썬은 예전에 2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3.10입니다. 3.11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버전에 의해서 매우 문법이 달라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 문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서 문법이 매우 다르고 지원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버전에서는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어떤 버전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꼭 파이썬을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는 그 파이썬 버전을 보통은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버전에 맞춰서 꼭 만약 예를 들어서 GitHub나 어디 파이썬 공유 파일을 받았을 때 그것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작되는 환경을 물어봐야 돼요. 파이썬이 몇 버전입니까? 라고 해서 공지된 걸 보거나 또는 물어봐서 그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임의로 최근 버전을 깐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버전으로 깔려있던 파이썬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개발할 당시에 파이썬 버전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파이썬은 그냥 파이썬 설치해서 하면 다운로드해서 하면 나오는 걸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설치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패스입니다. 패스. add python 3.10 to pass라고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인 자바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할 때 패스 설정이 꼭 돼 있으셔야 돼요. 자, 패스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파워쉘에서 파이썬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파이썬의 CMD 창에서 나오는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임포트 시킨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은 그 컴퓨터 안에는 이 명령어를 인식하게끔 하는 그 시스템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변수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 이 명령어가 어디에서든 어느 위치에서든 지금 위치는 유저 밑에 아리사마나의 그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상관없이 커먼하게 어디서든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파이썬을 물고 그 해당 본인의 프로그램을 돌게 한다든가 이럴 때 꼭 경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설치할 때 요 add python 3.10 패스를 체크를 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걸 안 했을 때는 시스템 환경 변수라고 해서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윈도우에 환경 변수라고 치면 나올까요? 이름이 뭐였더라? 네. 시스템 환경 변수라고 쳐야 나올 것 같아요.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여기 부분에 들어가서 환경 변수에 가셔서 이 파이썬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파이썬 패스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파이썬 설치는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고 이제 필요한 파이썬 코드를 편집하기 위한 에디터 또는 보통 IDE라고 불립니다. IDE. 이 IDE는 비주얼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메모장을 하나 열어보죠. 메모장에서 한번 쓰고. 자, 요즘에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비주얼 코드예요. 코드. 예전에 비주얼 스튜디오든 뭐든 뭐 있었는데 요즘에 비주얼 코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떤 언어든지 거의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위를 먹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파이썬 편집할 때는 파이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파이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피터 노트북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 예전에는 그냥 주피터라고 불렀는데 요즘 주피터 노트북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피터에. 그래서 파이썬 코드나 파이참이나 주피터 노트북 같은 편집기 프로그램을 까셔서 파이썬을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이프렌드 방에 들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이프렌드 여기 대화가 안 되네. 잠깐만요. 나가셨어요. 예, 근데 이 장단점이 있는데 비주얼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형태로 해서 파이썬에 관련된 플러그인 즉 그 관련 프로그램들을 자유자재로 깔을 수 있어서 편한 반면에 파이썬을 위해서 만든 편집기 에디터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약간의 지원하는 정도가 좀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거의 이 파이썬을 편집할 때는 비주얼 코드를 사용을 안 하는데 편한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파이참을 많이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끊어서 그 실행을 시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 보통은 그 강의할 때나 또는 부분적인 어떤 계산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통계량 낼 때나 이렇게 이런 데 쓰이기인데 어쨌든간 그 파이참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죠. 파이참은 파이참 다운로드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패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클릭을 하셔서 하시면 되죠. 이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제가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랜드를 아예 종료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뉴 프로젝트로 해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에디터잖아요. 에디터 그냥 에디터를 설치했고 에디터와 파이썬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연결해 주는 부분이 여기에요. 프로젝트를 잡고서 그 다음에 그 파이썬에 어떤 걸로 동작을 시키는지를 갖다가 선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냥 잡혀 있는 걸로 선언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파이썬을 콘다나 다른 방식으로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 콘다로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방식이 있는데 그냥 잡혀 있는 걸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죠. 이건 본인이 파이썬 어떻게 설치했냐에 따라서 그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부분의 설정입니다. 설정.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 읽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 수 있죠. 보통
보통 프로그램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짜실 때 보통 임포트, 즉 다른 패키지들을 갖다가 가져와서 쓸 수가 있거든요. 다른 패키지들의 라이브러리들, 즉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보통 임포트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때는 이 빨간색으로 보통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거 각각을 설치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 진행하는 방법은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요 세팅에 보면은 파이썬 세팅에 보면은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해당 프로그램, 이 빨간색이었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쭉 여기서 패키지 찾아가지고서 하나씩 설치를 해주면 인스톨 석세스 나죠. 그런 식으로 필요한 임포트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주시거나, 또는 터미널에서 PIP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나요? 예, 이런 식으로 PIP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가끔씩 그 세팅에서 잡을 수 없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PIP로 이런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PIP는 그냥 패키지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뭐 이모지라는 패키지를 깔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 그 프로그램을 런시키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런런입니다. 런런 눌러서 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여러 개면 선택을 하죠. 어떤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실행을 해주신다거나, 또는 그냥 우리 보통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눌러 가지고서 실행 이렇게 눌러주죠. 아니면은 아까 실행의 실행을 눌러주셔도 되고, 또는 정각 확인 미션에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주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환경이었어요. 환경. 여러분들은 이제 IDE랑 파이썬을 IDE, 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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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기 도구랑 파이썬을 설치를 진행을 해주면 파이썬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문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블라블라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문법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필요한 문법은 쭉 본 다음에 이 파일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 파일을 드려서 이거를, 지금 이거는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주얼 코드에다가 이 IPYNB라고 하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거든요. 즉 비주얼 코드에다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인식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한 거예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주피터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요? 주피터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환경이 말씀드렸던 파이참은 아니고, 지금 이거는 강의를 위한 거라서 파이참은 아니고, 이 비주얼 코드에다가 주피터라는 것을 설치를 진행을 해서 주피터 파일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해당 파일을 여러분들 드리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해주거나, 또는 이런 것처럼 비주얼 코드에다가 주피터를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간 볼게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짧게 좀 진행을 필요한 것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이 반복문이랑 반복문이나 조건문. 지금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복문, 조건문, 뭐 모르겠죠. 일단은 여튼간 반복문이랑 느낌은 알겠죠. 반복되는 그 문법 처리.
그다음에 조건문, 조건을 처리하는 문법 처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자료 구조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뭐 크게는 뭐 리스트, 딕셔너리,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리스트만 잘 써도 파이썬 프로그램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 그러니까 자료 구조형인 리스트하고 조건문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만 제대로 처리하실 수 있으면 끝납니다. 프로그램이 그 세 개에서 덧붙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특히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크롤링 부분에서는요. 사실 프로그램이 깊게도 크롤링의 문법들이나 크롤링에서 사용하는 그것들은 좀 일부 내용이 겹쳐지고요. 항상 사용하는 것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코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크롤링 관련된 파이썬 코딩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관심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크롤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강의할 때 항상 크롤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크롤링이 쉽기 때문에, 크롤링 프로그램이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파이썬이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함수들을 써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크롤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문이랑 반복문이랑 그다음에 자료 구조 형태만 이해하시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싱하는 방법, 이거 두 개, 이것만 알면은 크롤링이 끝나거든요. 하여튼간 그래서 혹시 질문이 중간에 있으시거나 하면 그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금 강의를 할 겁니다.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예 모르더라도 아실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이게 한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 맞는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막 그거 헬로 월드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 헬로 월드 해갖고 보통 자바나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찍습니다. 찍을 때 보통 헬로 월드를 찍어요. 헬로 월드 예, 예, 찍죠. 헬로 월드 찍어요. 예. 근데 이게 프린트문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프린트문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고 뭐 나는 이라는 걸 찍습니다. 자, 이거는 코드 한 단위 한 단위씩으로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죠. 제가 옆에 실행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래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준비를 비주얼 코드에다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찍게 되면 프린트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린트문은 화면에 보여주는 그 글이죠. 글들. 그 처음 시작할 때 보통 프린트 F 헬로 월드를 찍을 때 헬로 월드라는 걸 먼저 찍게 되는데 그 프린트 문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 필요가 없어요. 뭐 헬프라는 거 뭐 하면 되죠. 뭐 프린트 문 그냥 문법에 그냥 그 주소를 갖다 찍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나오는 주석이에요. 주석. 이걸 풀게 되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석을 해버리면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도 주석을 이렇게 달면은 원래는 C 언어에서는 이렇게고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 나는 나오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이건 뛰어넘어가 점핑 됐어요. 그냥 점핑 돼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주석을 이런 식으로 달아놔요. 보통 프로그램 내부에. 볼까요? 제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걸 봅시다.
IP 체인지. 여기 주석 단계 하나도 없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프로그램이 내부 인터프리터가 프로그램을 내부에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스킵해요. 아예 읽어드리질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동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어떤 뭐 투두를 해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써가지고서 뭐 내가 할 일을 써놓는다든가 블라블라 써놓는다든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은 아예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행이 안 되게끔 만드니까 주석을 가끔씩 아니고 매우 많이 잘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썬의 주석 부분이에요. 주석 부분. 자,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있고 이런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죠. 다른 데 응용이고요. 보통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려면 어디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 저장되는 게 변수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거에다가 저장을 해요. 지금 변수라고 저장을 하는 그 이름이 변수명이 x가 되고요. 거기다가 3인 정수형 타입, 인티저 타입의 변수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이제 3.0 되면은 실수형이고 뭐 이러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어느 공간에 내가 x를 사용을 해갖고 이렇게 뭐 뜯어고치고 x 플러스 y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y 할 때 x에다 3을 저장하고 y에다 4를 저장하면 그거의 서메이션이 썸을 구할 때 x 플러스 y 해가지고서 서메이션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다 뭔가 정수형이나 실수형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저장이 가능해요. 이 정수형, 실수형 말고도 물론 스트링 형태도 가능하죠. 스트링 형태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변수라고 불러주고,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지만 보통 그 특색 있게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변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되니까 본인이 맞는 변수명을 갖다가 하셔야 되겠죠. 만드셔야 되겠죠. 보통 그냥 국룰로 파이썬에서는 소문자로 만드시고요. 대문자는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그 프로그램마다 변수를 지정하는 어떤 그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규칙을 안 지키셔도 되는데 뭐 가독성 이런 걸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이 변수명이나 이런 것들도 파이썬이면 파이썬에 맞는 변수명, 즉 소문자와 언더 뭐 바 이런 걸 많이 쓴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를 지키셔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곳에 정수형이든 실수형이든 스트링 타입이든 저장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러스도 할 수 있고 곱하기도 할 수 있고 제곱입니다. 이거 제곱이고, 이거는 이 소리 있죠. x에다가 x 플러스 1을 한 거랑 똑같은 뜻인데 어쨌든간 그리고 이거는 x에다가 x 곱하기 한 거랑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y에다가 이번에는 실수형 타입을 넣었네요. 그죠? 실수형 타입을 넣어서 프린트 문으로 찍었어요.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 y에다가 2.5를 넣고 하니까 이게 플롯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y에 2.5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프린트 문들에는 아마 2.5로 계산이 돼서 결과 값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x에다 9를 입력했고 나누기 2에서 나오는 4.5, 그 다음에 몫으로만 이루어진 4, 그 다음에 몫과 나머지에서의 나머지만 입력이 되는 나오는 1,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문자형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할 때는 문자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문자열로 된 것들을 처리할 일이 많아요. 숫자보다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뭐 변수명 보세요. s가 뭘 나갔어요? s가 결국에 스트링이라는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변수명을 지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잊지 않게끔 하는
자기만의 변수명을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x라는 변수에다가 스트링 형태의 hello를 갖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컴퓨터를 뜯어보면요, 이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이 변수에다가 이런 데이터 값을 저장한다는 거는 이 변수에 저장된 이 변수 어느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은 실제적으로 컴퓨터로 따지면 메모리예요. 메모리. 저희가 막 메모리 16기가 꽂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메모리는 어쨌든간 하드 디스크의 저장 공간 이전의 저장 공간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거기 메모리에 일부 저장 공간에 S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더 0x 0x 16 헥사 코드로 저장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썼는데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S라는 것을 저장했고 그걸 프린트를 지금 찍어 볼게요. 저장을 했고 프린터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이게 라인별로 이렇게 하나씩 실행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공부할 때 이 파일이 매우 좋아요. 저도 처음 파이썬 공부할 때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이용해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바로바로 익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문법은 되게 빨리 익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빨리 익히시고 그 문법을 이용을 해서 바로 코딩을 하시면 돼요. 사실 구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진 다음에 그 주제를 구글에서 찾으시고 구글에서 찾은 코드를 가져와서 내가 보이는 문법만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고 하나씩 라인별로 썼다 지웠다 주석 처리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프린터 문으로 계속 디버깅 프린트를 계속 찍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값들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빨리 발전이 됩니다. 이 문법 공부로 너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파이썬은요. 파이썬 문법은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트링이 아까 저장됐잖아요. 헬로우라는 게 저장되는데 이 스트링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길이를 나타내는 이게 길이가 지금 5개잖아요. 5개를 나타내는 요거 내장 함수라고 보통 불리는데 함수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있고 어퍼로 이거 대소 문자 나타내는 거 있는데 여러 가지 내장 함수들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템프라는 곳에다가 스트링은 아까와 다르죠. 아까 보통 보면은 템프라는 곳에 2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따옴표 이게 없죠. 자, 이거는 정수일까요? 인티저가 아닙니다. 이 따옴표가 붙여 있거나 아니면 하나로 따옴표로 붙여 있는 거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거는 스트링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즉 문자열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2는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 아니고 문자 타입이 되죠. 파이썬을 갖다가 템프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 템프에 0을 이런 식으로 0을 해보면 이 P가 나와요. P가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보통 문자열에. 그래서 인덱싱이 보통 0, 1, 2, 3, 4, 5라고 찍혀서 나와요. 이 인덱싱은 매우 중요해요. 인덱싱은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서도 0부터 시작을 해요. 왜 0부터 시작을 하는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1부터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기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컴퓨터 언어가 0101로 구성이 돼서 0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걸 거예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인덱싱이 시작해서 P가 찍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사실 문자를 다루는 거에 이런 것들 0부터 4까지 찍으래요. 0, 1, 2, 3, 4 하면은 여기까지 찍히겠죠. 0, 1, 2, 3, 4 하면은 파이썬하고 이 n만 뺀 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거는 주석을 붙여볼까요? 0, 1, 2, 3까지예요. 3까지. 희한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라고 했는데 또 4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4보다 하나 작은 요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문법이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걸 사실은 C 언어나 이런 데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건 파이썬 그냥 문법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다룰 때 0부터 4까지라고 하는 것은 0, 1, 2, 3까지다. 이게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고 하는데 프로그램 좀 짜보면은 좀 적응이 되실 거예요. 여튼간 스트링의 인덱싱은 매우 중요해요. 인덱싱 0부터 시작하고 또 마지막 수의 마이너스 1까지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내장 함수라고도 불리거든요. 내장 함수. 즉,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미리 함수로 이따가 나중에 펑션, 함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거는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a라고 해서 summa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그 함수는 계속 쓰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sum이라는 내장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있는 문자열에 대한 요 공백 라인을 없애주는 건데, 그런 함수, 내장 함수들이 뭐 필요하면은 쓰면 되죠. 이런 것들은 구글링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 문자열을 다닥다닥 붙이고 싶다. 스플릿은 이거 저기군요. 네,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 컴마 단위로 해서 파이썬 is라고 해서 요 문자 열마다를 나눠주는 거죠. 스플릿이 그런 의미죠. 돌려보면 되죠. 이렇게 나눠졌고, 이건 왜냐면 공백으로 나눠졌고, 이거는 컴마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죠? 이렇게 나오더라. 이건 뭐 내장 함수니까 내장 함수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 쓰이는 내장 함수가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죠? 그런 거는 하나씩 알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근데 요것도 이게 사실은 리스트의 형태입니다. 대괄호 찍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자열 하나, 문자열 둘, 문자열 셋 해갖고 이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요런 방식이 리스트예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리스트 방식의 형태의 문자열이 3개가 들어간 데이터가 지금 존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스트라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쭉 이거는 내장 함수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 참거짓 나오는데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뭐 t에다가 true, false를 저장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and며 or며 not이며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실행해 보면은 되겠죠. 하나씩 실행해 보면은 왜 이런 게 나오는지 false, and, or 조건, not 조건 이런 조건문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 보면 돼요. 그 다음에 t에다 1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램 언어에서 1은 true고요. true를 나타내요. 보통. 그 다음에 0은 false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맨 처음에 t하고 f라고 하는 것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프린트 찍어보면 다음과 같이 AND 조건이니까 0이 나와요. 0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거나 또는 보통 프로그램 짤 때 true로 해서 선언을 해요. true로 하거나 1로 하거나. 근데 불리언 조건에서는 1이 결국엔 참이 되고 0이 거짓이 되더라.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 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변수가 실수형 있고 정수형 있고 실수형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true, false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 x, y 값, 어떤 t 값, f 값에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저장된 값을 가지고서 블라블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저장되는 값을 어떻게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함수입니다. 함수는 아까 말했듯이 DEF에서 함수를 정의를 한대요. 만약에 sum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어요. sum이라는 값이 있으면 아까 x 플러스 y 해서 리턴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리턴을 바로 시켜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 하면은 아까 x에다 1을 했고 y에다가 2를 갖다 저장했었으면은 이 서메이션을 함수를 한 것의 결과는 x 플러스 y가 되겠죠. 이 서메이션 함수는 굳이 프로그램 짤 때마다 계속 정의를 해가지고서 쓰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보통 어떤 함수로 정의가 미리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내장 함수로 저장이 돼 있다고 그러고 또 외부에서 가져온 함수들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외부에서 가져온 함수들은 우리가 어디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임포트 문에서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선언된 것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언된 이 패키지들 안에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간단한 함수들은 내장 함수에서 임포트를 굳이 안 시키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함수는 def로 선언, 이게 문법이에요. 그냥 def 한 다음에 함수명을 적고, 즉 펑션명을 적고 가로친 다음에 땡땡,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을 적는 겁니다. 이 함수는 그냥 말 그대로 just print네요. 그렇죠? 프린트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선언된 거를 선언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불러주면 되죠. 불러주면 요 함수의 내용이 지금 별거 없잖아요. x 플러스 y도 아니라 그냥 프린트하는 분이니까 프린트를 찍게 됩니다. 네, 계시죠 다들? 열정파파님, 원하는대로님, 치킨맨님, 송송님, 복숭아꽃님, 낭만고양이님, 벼락부자님, 코리니코드님, 네 반갑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그냥 보니까 add하는 함수일 테고 add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find 문으로 함수명 적고 x, y라고 하는 보통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것을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그 프린트 할 때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x 플러스를 해서 x 플러스 y 한 것이 프린트로 그냥 찍힙니다. 돌려볼게요. 디파인문을 정했고 디파인문에 2하고 3을 넘겨서 그 2, 3이 넘어간 것을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 잘 듣고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함수는 그냥 함수의 이름만 선언을 해서 그냥 프린트 이렇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그 함수에다가 input 값으로 x, y, z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 x, z, 블라블라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어서 그 파라미터를 받은 것을 x, y 써줘서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efine문으로 add num 한 다음에 x, y의 변수를 그 파라미터를 받고 그 x 플러스 y 한 것을 return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return을 하게 되면 이 함수의 3, 4를 넘겨서 3 플러스 4에서 7이 된 것을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return문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발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return문을 적게 되면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어디다 저장을 하려고 하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저장되는 곳은 변수는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실행시키고 a를 찍어보면 여기 실행된 값이 7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 파일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이 끝나면 이 파일을 드릴 건데 제 수업을 다시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씩 눌러서 문법은 바로 끝내셔야 돼요. 이게 동작 원리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너무 어려우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사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함수도 막 그 설명이 장황하게 길어져요. 근데 이런 쓰이는 형태가 이거다라고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함수의 직접적인 쓰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쓰여요. 예를 들면 트위터
뭐 오아시스 링크 생성기를 만들어 드린 걸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바로 있잖아요. def 문 한 다음에 def 한 다음에 함수명 적고 인풋 값으로 파라메터를 받았습니다. 파라메터를 받아서 그 파라메터로 동작을 블라블라블라 시킨 다음에 리턴 문은 지금 현재는 여기는 없어요. 리턴 할 일이 없거든요. 여기는 단순히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화면을 연다든지 클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리턴 문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호출이 된다요? 어딘가에서 호출이 했겠죠. 이거는 메인 문인, 즉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인 메인 부분에서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하겠죠. 지금 이거는 주석을 달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해요. 만약 이렇게 풀어주면 호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호출이 되면은 호출된 곳으로 가서 여기서 블라블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이거를 그냥 왜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거를 굳이 왜 여기서 호출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덕 붙여놓으면 안 될까요? 되죠. 되는데 이렇게 함수로 빼는 거는 일단은 이 구글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함수로 빼놓으면 나중에 어디서든 써먹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3000 라인, 4000 라인 막 넘어가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보통 프로그램에서 재사용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사용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가 뭐 다른 개념도 나온 게 객체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된 건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간 함수 형태로 뽑아놔야지 그 함수에서 기능들을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 라인 한 10개밖에 안 되는 라인이라도 그 기능이 나올 때마다 10개 라인을 막 받고 이러면 이 라인 수도 길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까지 아니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죠? 그렇겠죠. 바로 함수가 쓰였네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실전에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죠. 그렇게 함수를 정의하면 돼요. 이건 다 필요 없고 퀴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조건문이랑 반복문이랑 이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튜플,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셋.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변수들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 자료의 형태다. 뭐 자료 구조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여기는 뭐하지만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3, 1, 2, 4, 6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겠죠.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거를 리스트 형태의 자료 구조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나머지 딕셔너리하고 투플하고 셋 지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찾아보면 돼요. 딕셔너리 리스트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료들을 아까 보면, 왜냐면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x 플러스 y를 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거가 좋은지, 아니면 x에다가 1하고 2를 선언해서 이것의 썸은 x의 인덱스 0 플러스 x의 인덱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해요. 0, 1,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는 인덱스 0, 1, 2, 3, 4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도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저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리스트의 자료 구조를 활용하는 건데, 나는 이게 더 편한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방대해지면 있잖아요. 방대해져 볼까요? Z는 3, 뭐 블라블라 계속 나오겠죠. 이러면 편할까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예를 들어보죠.
예? 어떤 예시? 우리 프로그램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예제를 보여줄게요. 되게 좋지 않아요, 이거? 좀 폭죽 터트리듯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비주얼 코드의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열정파파님, 예, 함수가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나요? 프로그램이 무거워진다고 표현은 안 하고요. 함수를 그렇게 생각해. 어떤 기능, 예를 들어서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하나의 함수로 정의 내려주면은 라인이 더 안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함수로 정의 내려 그 함수만 그냥 호출하면 되니까 함수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한 라인 더 생겨서 두 줄로 생길 거 한 줄로 계속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보기 가독성도 더 쉽고 또는 그 함수가 모여서 패키지로 형태로 만들어놓으면 그 재사용성으로 해가지고 다른 패키지에서 임포트로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재사용성이 때문에 함수를 보통 많이 함수로 해서 그 기능들을 갖다 뽑아 놓죠. 볼까요? 저희가 직접 짠 것을 볼게요. 자, 리스트 형태가 어디 가면 있을까요? 여기 볼까요? 지금 모비스, 그러니까 오아시스에는 오아시스 그룹별로 이런 식으로 유머 휴게소, 아이돌, 극락모음, 기업, 연예, 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 카테고리를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리스트는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이게 다운 표시를 해가지고서 스트링 형태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접근이 되게 쉬워요.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유머 게시판에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0을 쓰면은 이게 유머 휴게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머 휴게소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의 접근성도 좋고 그 활용할 수가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그냥 x, y, z 와 이렇게 막 변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리스트 형태로 정의를 한 다음에 가지고 노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건 편한 게 딕셔너리하고 튜플하고 셋도 있을 텐데 이 자료 형태 구조들은 특징들이 각각 다 있어요. 근데 리스트가 여러분들이 단순 크롤링으로 이 프로그램에 입문하신다고 하면은 리스트만 쓰셔도 충분하더라. 목이 마르네요. 리스트 X에다가 31246을 하고 리스트를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 X 즉 인덱스 0 부분을 갖다가 0 부분을 딱 이렇게 가로 대가로 묶어서 해주면 근데 왜 X에다가 이거 대가로 묶어서 0이라고 써줘요? 외우세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인덱싱이지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x라는 변수 공간에 데이터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인덱스 번호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0부터 3인데 0, 1, 2까지니까 3, 1, 2가 지키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마지막 수의 마이너스 1까지만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 1, 2, 4, 6에서 0을 제외한 게 찍히겠죠. 1부터 찍어라 하는 거니까. 이게 뭐 블라블라 뒤에 거 생략하는 과정이에요. 1부터 원래 3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이걸 안 붙여버리면 만 마지막까지 다 데이터를 읽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거꾸로 타네요. 거꾸로. 지금 아까 3, 1, 2, 4, 6인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6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너스 2는 뭘 나타낼까요? 당연히 4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다가 어머다라는
문자 형태를 추가를 해볼까요? 어펜드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이거는 당장 안 쓰일까요? 아니에요. 당장 쓰여요. 어펜드 함수는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즉, 컨텐츠 타이틀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라고 해서 타이틀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추가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어딘가엔 쓰이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팝 이런 거는 보시고요. 팝은 당연히 팝 되는 거겠죠.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거 기억하시면 지금 어펜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어펜드하고 요 인덱싱 하는 거. 팝 딜리트 당연히 뭐 없애는 건 당연할 테고. 만약에 내가 리스트인데 없애고 싶다? 구글링 하세요. 리스트에 데이터 삭제하는 법 나오겠죠. 지금은 그냥 어펜드랑 리스트 구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무브, 합치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파일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리스트도 합쳐질 수가 있네요. X에다가 그러네요. 그죠? X에다 합쳐지는 거 뭐 같고, 뭐 리스트 정렬도 할 수 있는 거 같고 합니다. 딕셔너리 형태는 지금은 기억하지 말라. 네. 이 딕셔너리 형태가 나중에 원래는 사실은 기억을 리스트하고 딕셔너리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리스트, 딕셔너리. 근데 지금은 아직 리스트만 기억을 하시고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딕셔너리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어렵다, 그죠? 일단 이게 다르네요.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예요. 중괄호고 어떤 키가 되는 값하고 밸류가 되는 값으로 쌍으로 이루어져서 쭉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들 당장 제이슨 파싱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제이슨 파싱 제이슨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딕셔너리는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죠? 리스트 형태로 해서 리스트로만 해결을 하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이어그램 넘어갈게요. 투플 거의 안 써요. 집합 아예 거의 안 써요.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억하라는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한꺼번에 나오네요. 한꺼번에 나옵니다. X에다가 우리는 스트링을 저장을 했고 이걸 일단 답을 먼저 해볼까요? 만약에 X가 이 문자하고 같겠죠. 당연히 여기다 저장을 했으니까 같다면 찍어라.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Y라고 해보죠. X가 저장을 했고 하면은 안 찍히잖아요. 안 찍히잖아요. 왜냐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또는 X에다가 다시 T 바꿔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찍히는데 만약에 이거가 같지 않다면 이것도 문법이에요. 왜 느낌표 붙이고 같아요 이걸 표시하면 같지 않다요를 나타내나요? 라고 문의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이 문법이에요. 그냥 문법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X에다 문자를 대입하고 같지 않다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안 찍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는 같지 않을 때만 찍히는데 같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법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보통 3개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듯이 프로그램마다 그게 다 문법이 다릅니다. 문법이 다른데 조금 쉬운 편에 속해요. 뭐 이런 것들 같지 않으면 찍어라. 프라이스에 7000이라는 스트링이 아니라 정수를 넣었고 그 정수가 어디에 찍힐까요? 네. 만 이상은도 아니고 3000 이하도 아니니까 여기가 찍히겠네요. 여기가 이번에 보니까 if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if문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도 걸 수 있구나. 그 문법은 if에다가 elif 그 다음에 else
이 조건들 모두가 만족을 안 할 때는 맨 마지막을 찍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안 쓰셨을까요? 바로 보죠. if문 볼까요? if문 어디에 쓰였나요? if문 너 랜덤 카테고리를 쓸래? 아니면 랜덤 카테고리 안 쓸래? 이거거든요. 프로그램 내부에서 바로 쓰이잖아요. else if라는 게 랜덤 카테고리는 불리언 타입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불리언 타입으로 펄스로 돼 있으면은 어딜 타냐면 이게 true가 아니기 때문에 펄스이기 때문에 넌 랜덤 카테고리 안 쓰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if else문 조건문은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당연히 써야 되고 안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라고 했던 거죠. 방법은 쉽긴 합니다. if else문 이런 형태로 해서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if else문에 조금 확장된 버전이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 그 크고 작음을 구분할 때 쓰는 방법이 있고, 약간 파이썬에서는 뭐 in 이런 거 많이 씁니다. in 뭐 is not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여기에 뭐 포함돼 있니 안 돼 있니, 예를 들어서 해당 리스트에 cat, dog, tiger라고 하는 것이 리스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if문을 돌려보면은 이 케이지에는 캣이 있느냐를 하거든요. 캣이 있느냐? 이 리스트에 캣이 있느냐?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어떤 리스트 공간 안에 자료가 있냐를 질문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어디 이거 한번 봐볼까요? in 봐봐요. 여기 당장 쓰이죠. 이 당장 쓰인 게 뭐냐면은 이 OS 네임에는 현재 함수를 써서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 OS 이름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스템인지 리눅스 시스템인지 맥인지를 갖다가 이 OS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 저장된 것이 그 이름이 윈도우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not in 안 돼 있으면 너 이거 실행해. 그러네 윈도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else문 여기를 실행해. 이런 뜻입니다. 혹시 계시나요? 똑똑똑. 예. 벼락부자님, 코리니코드님. 코리니코드님은 왜 들어? 코리니코드님은 예.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계시죠? 똑똑똑. 네. 예. 천천히 좀 빠르긴 한 건데 사실은. 예. 괜찮습니까? 네. 네. 오케이요. 예. 감사합니다. 다 계셨군요.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도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쓰였죠. 그리고 이런 문법들이 좀 있어요. 너무 쉬운 문법.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파이썬에는 그냥 이 문법 자체가 이해가 되는 문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not in 뭐 이렇게 뭐 range 막 이런 것들이 문법이 있어서 파이썬 문법이 되게 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if else, elif else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할 수가 있구나.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99는 넘버에 아니죠. 그죠? 이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for문하고 while문이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두 while문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for하고 while문이 존재를 해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true 해서 while문 true, while문 true. true에서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예제가 뭐가 있을까요? 쿠팡. 쿠팡 코드를 보면 워드프레스에서 쿠팡 발행하는 코드에 보면 while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보이세요? while true죠. 이쪽 지금 반복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문에는 while문하고 for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while문의 형태의 성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반복문은 어떤 일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여기는 어떤 걸 반복을 할까요? while true 해놓고, 즉 이것이 계속 참일 때는 계속 반복을 해줘라 라는 의미예요. while문, 이게 true면 계속 반복을 해줘라. 계속을 반복이 되겠죠. 라인별로 쭉 내려가서 반복이 되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반복을 멈추냐? 보통 반복을 멈출 때는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걸 써주거든요. 브레이크문을 써주면은 이 while문에서 튕겨져 나와서 이 while문의 다음 라인, 어디에요? 다음 라인이 없네요. 그냥 끝나네요. 네, 끝나네요. 즉 input 넘버 값이 q라고 하면은 이거 프로그램 돌려보면, 프로그램 돌려볼까요? 지금 당장 돌려보죠. 돌려보면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계속 돌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면 Q를 눌러주세요. Q가 입력되는 순간, input 넘버로 Q가 입력되는 순간 브레이크 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해볼까요? 만약에 그 Q를 입력을 안 하고 1이나 2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면 계속 프로그램이 반복이 되면서 쿠팡 파트너스의 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난 프로그램을 빠져나오고 싶어. Q 하면 빠져나오죠. 이게 끝난 거예요. 이럴 때 보통 while문이 쓰이는 방법은 while문에서는 빠져나올 때는 브레이크문이나 또는 continue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브레이크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while문은 어떤 것을 조건이 만족할 때는 무조건 계속 실행하는 거고, for문을 한번 볼까요? for문 같은 경우에 list in nums라는 리스트가 입니다. 이런 건 좀 원래는 리스트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나요? 어쨌든간 리스트 자료 구조인 1, 2, 3, 4, 5에 nums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고, 이 nums 안에 넘버들을 하나씩 빼가지고서 프린트문으로 찍어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리스트에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씩 어디로 빠지냐면 넘버로 빠져요. 그래서 그 넘버를 찍고 다시 돌아와서 2라는 것을 또 찍고 또 3이라는 것을 찍고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넘스라는 것은 리스트 형태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가지고서 너 넘스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다 하나씩 빼가지고서 여기에다 대입을 해줘 라는 의미고, 그것이 반복문 형태로 1부터 5 끝날 때까지 계속 돌죠. 이것도 참 편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C 언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반복문을 쓸 때. 근데 이거는 보통 보통 많이 쓰여요. 당장 볼까요? 프로그램 보면 어디 쓰였을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당장 쓰였네요. 그죠? 여기 AL 리스트하고 하는 것은 네이버 데이터 랩스에 카테고리 정보를 리스트로 저장을 했고, 그 카테고리 정보에
리스트에 저장된 것을 하나씩 빼가지고서 그 하나씩 계속 로테이션 돌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쓰이죠. 반복문, for문은 그 리스트에 있는 것을 하나씩 빼서 그 리스트의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쭉 수행을 해라 라고 쓰인 거죠.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0, 1, 2, 3, 4까지입니다. 레인지라고 쓰는 거는 0, 5, 보통 표현을 레인지 0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냥 5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의미는 두 개 다 같습니다. 0, 1, 2, 3, 4를 하나씩 인덱스에다 저장을 해서 그 인덱스를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0, 1, 2, 3, 4 이렇게 찍혔죠. 이것도 많이 쓰여요. 다 많이 쓰여요. 레인지 볼까요? 바로 당장 보죠. 자, 포먼은 돌려서 J라고 하는 것을 뽑아요. 근데 데이터 랩스의 인포 워드 리스트의 개수, 에리에는 개수라고 그랬죠. 리스트의 개수만큼 이 레인지를 돌려줘라라는 뜻이에요. 이 리스트의 개수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3, 0, 1, 2까지 J에다 넣어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쭉 밑에 부분에 이 반복문을 돌 때 쭉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포문은 쓰이는 보통 그러니까 리스트의 자료 구조형을 포문 돌려서 쓸 일이 가장 많아요. 뭐 에뮬레이트 이런 것들은 트릭,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문을 설명했습니다. while문도 설명했는데 아까 while문의 형태가 보통 여기에 true를 갖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while문이 temp 10보다 작을 때만 여기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요. 즉 템프가 플러스 1씩만큼 계속 이 소리는 아까 그 소리라고 했죠. 템프 플러스 1 해서 이 템프 값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템프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1부터 이 템프 한번 찍고 템프 값이 2, 3, 4, 5, 6, 7, 8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while문의 조건에 걸리면 튕겨져 나와요. 그렇겠죠.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10이랑 같아졌잖아요. 같아졌으면 그 while문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아까처럼 true로 선택을 해서 무조건 true 계속 반복을 시킨 다음에 temp 값이 만약에 temp 값이 10이다? 10이면 브레이크문을 써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건데 이것도 0, 1, 2, 3, 4, 5, 6, 7, 8, 9, 10 그죠? 10 11까지 해야 되겠네요. 프린트문은 여기에 찍혔으니까 11까지 해야지 동일한 코드가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거나 또는 아까처럼 조건문을 아예 여기다 이런 식으로 박아서 한다거나 할 때 while문이 쓰입니다. 쓰이는 형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여기 보통 while문을 true 형태로 해서 무한 루프 돌린 다음에 그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문을 써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패스는 지금까지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 패스는 프로그램을 짜시면서 패스와 브레이크문, 컨티뉴문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브레이크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이고 이거는 다 연습이고 파일 쓰고 이런 것들은 파일 txt마다가 난 파일을 쓰고 싶어
이 리스트를 저장하고 싶어. 구글 검색하세요. 이 문법을 보지 말고. 파일 처리나 이런 것들은 파이썬 뭐 검색, 파이썬 간단히 구글 검색. 자, 파이썬, 파이썬. 아이고,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안 써지냐? 파이썬 파일 쓰기. 파일 쓰기라고 검색을 그냥 하시면 돼요. 구글에다가. 이런 문법들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넘어가요. 파일 관련된 건 넘어가고, 파일 읽기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클래스는 재사용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딥한 가정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클래스 지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클래스 필요 없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클래스는 함수, 즉 펑션을 정의하듯이 어떤 공통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재사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재사용성의 특징을 매우 높여놓은 거예요. 높여놓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다. 끝났네요. 이런 것들 서메이션, 맥스, 민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이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깔면 저장된 내장 함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임포트 문으로 해서 가져오는 것들은 외장 함수로서 외부의 패키지들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사용이 있네요. numpy라는 패키지에서 임포트했고 numpy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numpy는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패키지거든요. 끝났네요. 이거를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하나씩 라인별로 눌러보면서 그거를 이해하셨다고 한 80%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여러분들의 코딩 주제를 하나씩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은 크롤링 통해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크롤링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크롤링으로 파이썬을 공부를 시작하는 건 매우 잘하는 겁니다. 파이썬의 고급 스킬 가면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을 먼저 접하기보다 크롤링을 먼저 접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매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롤링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다음 카페에다가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카페에 있는 사진을 한꺼번에 다운받기가 원래 그 카페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사진들을 싹 다운받으려고 사진 다운로더를 처음 개발했던 게 크롤링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스킬이 쌓이다 보니까 크롤링도 더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를 잡고 작은 소규모 주제를 잡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한 걸 하나 짜보세요. 그게 짤 때 그 구글링 해서 오던 코드가 80% 90%여도 상관이 없다. 네. 일단 동작을 하는 코드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별로 분석하시면서 그게 왜 그렇게 쓰였는지 보시면 되더라.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따로 설명드릴 게 있나요? 열정파파님, 원하는 대로님, 치킨맨님, 송송 복수학고님, 낭만고양이님, 벼락부자님, 포리니코드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시는 건 매우 좋아요.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을 오래 볼 생각하지 말아라. 책으로 보시면 더욱더 안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은 그냥 강의도 사실 강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주피터 파일 한 번씩 실행해 보시고 이해가 됐다 하시면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셔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시작이고 크롤링으로 주제를 잡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계시죠?
프롬과 임포트의 차이는 저도 확실히는 잘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예, 실습을 프롬과 임포트는 어쨌든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좀 따로 드릴 수 없고요. 그 따로 실습을 위한 크롤링 파일, 실습을 위한 크롤링 파일? 아니요. 이 실습 파일만 드리고요. 크롤링 파일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고 구글링 하셔서 간단한 소주제로 바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롤링 위한 파일은 없어요, 따로. 네. 그 다음에 주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주제를 잡고 드리는 크롤링 파일들은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냥 요거 주피터 파일만 드릴 예정입니다. 주피터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신 파일이 그대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주피터랑 파이썬이 예, 맞아요. 주피터에서 그냥 읽어드리면 돼요. 이거 굳이 비주얼 코드로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주피터 설치되어 있으면 주피터에서 바로 여시면 됩니다. 열정파파님, 크롤링 하려고 하는 웹페이지가 로봇 체크 설정이 되어 있다면 웹페이지가 로그인 할 때 그 로봇 그 체크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스킬이 있어요. 그 로봇 보통 캡차라고 불리죠. 그 캡차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캡차 우회 방법, 크롤링 캡차 우회 방법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제가 나눠드렸던 코드에 이미 그것이 다 돼 있어요. 프로그래밍 코드가 짜여져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걸 설명하려면 또 1시간 또 잡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어느 부분인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크롤링 파일, 이 디버거 모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크롤링 디버거 모드 캡차 우회 방법이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또는 제 홈페이지래요. 제 블로그 가셔서 캡차라고 쳐셔도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상세한 설명 크게 해놓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구글링에서 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뭐 그거를 굳이 로그인까지 해서 하는 거를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 캡차 우회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이 디버거 모드로 우회하는 방법 외에도 되게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 시작 단계에서 하시려면은 저 캡차에 있는 걸 피하셔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자, 보세요.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C에서 1번을 레드로 칠해줘라 있잖아요. 색깔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로그들의 색깔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라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잘 쓰이는 거 쓰는 거라서 저거는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제가 좀 알아보기 싶고자 요 로고 파일들에 대한 그 결과를 낼 때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뭐 어떤 문자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헥사나 뭐 이런
인코딩 중에 하나죠. 저 인코딩 방법 하나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사실은 A라는 하고 하는 한 문자도 사실은 인코딩 숫자로 나타내면 97 97이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코딩 숫자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저도 네. 음. 저도 그 부분은 그냥 이거는 사실 따온 거라서 여러분들 코드의 한 60% 정도는 구글 등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로고에다가 색깔을 칠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따서 쓴 거라서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몰라요. 네. 보통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걸 일일이 다 분석해서 쓰이진 않거든요. 코드를. 재사용성 같은 경우에도 그 재사용하는 펑션들의 내부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보진 않거든요. 네. 알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혹시? 오늘 수업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문하고 반복문의 쓰임. 그렇게 해서 실습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실습 문제요. 관심 있는 실습 파일들을 직접 짜보시면 되고요. 네. 영상 다시 보면서 하면 되는데 졸릴 것 같아요. 문법들은 여러 번 보지 말아요. 문법을 잊어버렸다 싶으면 구글에서 다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냥 무조건 주제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파이썬은 문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엑셀 파일 같은 거 다루는 것도 재밌거든요. 파이썬의 판다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포트 해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오늘 강의 녹화된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습 파일 나눠드린 것을 한 번씩 수행을 해보길 권장드리고 오늘 저장된 영상은 아마 다른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법을 길게 잡고 계시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메인방 저희 파일이 이게 첨부가 되나요? 지금 바로 드릴게요. 일단 녹화는 중단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OBS 녹화를 중단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